자, 61번 한번 보세요. 이제 61번이에요? 아, 이제 두 번 한 거예요? 자,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로 전세, 건물의 일부죠. 항상 건물의 일부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 경매 청구하고 그다음에 우선 배정권이 나오거든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잖아요.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이죠. 건물이니까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건물에만 있는 거 두 가지예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거 딱 두 가지. 뭐다? 일단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건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체단 존속기간이죠. 체단 존속기간 몇 년이다? 1년. 1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2번 여기요, 법정갱신의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곳으로 보고요. 그러면 각 당사자는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끝나죠?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3개월은 어디가 있냐면 주택하고 상가가 3개월이에요. 2번 전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을은 전세, 여기 딱 나오죠.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일부 전세권이죠. 일부 전세권은요, 일부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할 수 없죠. 그러면 건물 전부 된다 안 된다?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빼고 남으니까 결국 전부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전부란 말이랑 나머지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전세권은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랬나요? 봐봐.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만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무엇이요? 말소 등기 없이 뭐란다? 당연소멸하죠? 전세권은 당연소멸해. 당연소멸하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전세금만 남죠. 전세금만 남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 없어졌죠? 전세금만 남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 특별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원래 전속 중에 여기도 조심해. 비교해야 돼. 전속 중에는 전세금을 전세권과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돼요. 전속 중에는 안 돼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죠. 또는 뭐가 됐다? 만료 또는 합의해지가 됐죠. 합의해지. 이런 경우는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된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래야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4번은요 뭐라고 되죠?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건물을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잘 봐봐. 뭐가 지금 양도가 됐나 보라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건물이 병한테 양도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전세권은 뭐가 돼 있어요? 항상 전세권은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죠. 갑이 양도했죠. 그러면 신소유가 누구한테? 을은 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야지. 병. 알겠죠? 갑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부터 볼까요? 자, 뭐를 보냐면 필요비하고 유익비에 대해서 보면요, 항상 여러분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뭐가 비교해야 돼? 필요비 유익비를요, 전세권하고요, 뭐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요, 임차권을 꼭 비교해야 돼.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요. 이 임차권에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또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 유익비는 필요비는 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요? 전세권자는
피로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로비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비 청구 못하고 유익비는 청구를 해요. 결국 피로비는 청구를 못한단 말은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피로비를 누가 받는다? 전세권자가 부담. 그러니까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히 을은 그랬죠. 을은 전세권자죠. 을은요, 피로비의 상한을 갑에게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하지 못한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피로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자, X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건 좀 사실을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이러면요, 우리는 만약에 이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이죠. 갑의 유치권이죠. 그럼 우리는 유치권은요, 물건은 누구의 물건이 돼야 돼요? 자기 물건을 포함해요, 타인 거야 돼요? 타인이죠, 타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갑이냐 아니냐 중요하죠. 갑이면 안 되고 갑이 아니면 되고. 내 말 지금 됐죠? 소유자가 누구 있냐? 여기는 뭐보다 타인 소유만 돼요. 타인 소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타인 소유물, 알겠죠? 그래서 자기 것이면 안 돼.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했느냐? 변제기 도래 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돼. 그래서 변제기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래서 변제기 도래 중요하죠. 3번,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여기 잘 봐봐. 채무자를 매기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란 그랬죠. 왜 그러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걸,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런, 그럼 어떻게 해요? 채무자가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이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것 빼고, 그럼 이것 빼고는요, 우리 유치권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니까 모두 돼, 모두가 다 유치권 인정이 돼. 이것 빼고는.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 빼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관계가 없어. 이것 빼고, 알겠죠? 3번은 미치지 않네요. X와 점유가 불법이지 아니냐? 점유가 불법이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우리 불법 점유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안 돼? 유치권 안 돼. 주의토지 통행권 안 돼. 주의토지 통행권 안 돼. 알겠죠? 통행지역권 안 돼. 통행지역권. 알겠죠? 통행지역권 안 돼. 알겠죠? 통행지역권 이렇게. 그러니까요, 점유가 적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생긴 채권에 대한 유치권 배제 특약. 이러면 유치권을 배제하기라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유치권을 배제한단 말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돼. 그러니까 5번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안 되겠다는 거 하나보다 3번이죠. 3번, 알겠죠? 문제를 상당히 좀 잘 만든 문제 중에 하나죠. 알겠죠? 자, 63번은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명으로, 이러면 이게요,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닌가? 자, 한번 볼까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은요, 여기 갑은요, 여기 을이죠. 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 후 병은 X의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이요, 병이 신축했네요. 그래서 1번이고요. 여기는 2번이네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여기요, Y가 맞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요. 여기요, 저당권자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다 또 뭐를 했다? 이 건물에다 또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3번이죠. 3번,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자, 1번. 이걸 보고 읽어야 되겠죠.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러면요, 저당권은요, 채권하고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권은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래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를 저당권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 여기 요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세금이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고요, 여기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고요, 여기 물권적 청권이죠? 이런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지권이죠. 대지권, 대지사용권은 전유보험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이것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과 청권은 물권과 분리 양도 안 된다. 대지권은 전유보험과 분리 안 된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저당권은요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2번요 의리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다. 의리요 저당권을 실행하죠.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한다.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괄 경매가 되려면 경매를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없어도 저당권으로 인해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 근데 동일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동일하지 않으니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는 일단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알겠죠? 다르니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 정이죠.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여기 저당권의 실행으로 무가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해야 될게요. 여기서요 건물이죠. 건물. 여기는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고 해서 여기 을하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임차권이잖아요. 알겠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저당권이 경매가 돼도 이 저당권이 없어지거나 임차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건물을 저당권에 경매를 하죠. 그러면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락인이 누구죠? 무죠. 무가 있으면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임차권도 무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뭐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이것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왜? 경매니까. 그러니까요 건물의 소유권과 임차권이 무한테 등기 없이 이전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러니까 등기해야 틀렸어. 임차권도 등기 없이 이전한다. 정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시행되면 의뢰 저당권, 이런 내가 방금 얘기했죠. 여기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여기서 뭐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경매가 됐다 해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며.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하지 않는다. 자 5번은요 갑이 X를 매도하죠. 갑이 이 토지를 갑이 매도하죠. 을은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매대금 안 돼. 물상대는 뭐만 된다? 뭐만 돼? 여러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그 대표 주자들이 나왔나봐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표 주자들 많아요. 그렇죠? 자 물상대는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이렇게. 이거 뭐란다? 멸실에서 공용징수한테. 매매대금하고 뭐는 안 된다? 차임. 매매대금하고 차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매매대금하고 차임은 안 된다. 물상대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안 된다. 매매는 안 돼. 매매대금 차임은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참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여러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이 4번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모두 다 없어진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로 봐야 되는데 4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건물만 경락받는 것이 아니고 종된 권리, 임차권도 같이 경락받는데 이때는 둘 다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일괄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는데 이걸 막 읽다 보면 뭐는 X고 뭐는 Y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가지고요 그리다가 못 그려. 이거는 알겠죠? 해석하니까 이렇게 듣지. 그럼 그냥 가가지고 Y 건물, X 건물 하든지 갑의 건물, 의뢰 건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은 X고 뭐는 Y는 뭐 누구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요 만약에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풀려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죠.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알겠죠? 자 64번은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이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아주 간단해. 어떻게 보면 된다? 자 저당권은요 일단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이든 호든 불문하고, 호를 불문하고.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그 다음에 경매 목적물로 평가,
경매 목적으로 평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냐 아니냐 안 따져.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 어디에 미쳐?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미친단 말은 뭐하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기억. 저당권 설정 이전 저당권 설정 전이죠. 부동산의 종물로서, 알죠? 반출되지 않았죠.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물로서 저당권 설정 전후 먼저 부합물과 종물이죠. 그러니까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이랬죠. 저당 부동산부터 발생한 차임채권, 압류 후 차임채권은 미치죠. 압류 후는 미쳐. 압류 전은 미치잖아. 건물의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평가가 되든 말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부합물은 전후를 부문하고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부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는 무조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런 미치는 것을 모든 것에서 다 미치네, 다. 알죠? 다 미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확실히 미쳐버렸네,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치라면 이렇게 확실히 미치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다, 이렇게. 압류 이후 차임채권. 압류 이전 안 돼. 알겠죠? 압류 이후. 알겠죠?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거 관계없어. 그건 관계없어. 평가 여부를 불문하니까. 아시겠죠? 다 되는 것이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도 있어요? 아, 있어? 자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거. 독립적 효용이 없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아니, 지금 계속 몇 번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독립적 효용이 없는 거, 독립성이 없다. 뭐다? 아, 부합이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잖아. 이거 부합이다. 알겠죠? 그럼 부합물이니까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몰문하고 부합물에는 인정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까지 있어요. 자, 65번 이제 계약금이죠. 자, 지금부터 채권법이에요. 채권법은 1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럼 채권법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채권법이 참 특이하죠. 한번 보죠. 채권법. 자, 여러분요, 기출문제 분석표를 한번 보시면, 자, 용익물권에 보면 용익물권은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는데요. 보면요, 지상권에 보면은 30회 때요, 담보지상권이 사료로 나왔었죠. 아까 복잡하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지역권은 아까 전세권, 건물의 일부 전세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사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사례 문제하고 빡세 문제, 방금 빡세 문제 봤죠? 방금 앞에 저당권 아주 사례 문제 아주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알았죠? 그게 지금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봐봐요. 지금 보면 용익물권은 하나, 둘, 세 문제가 나오죠. 항상 세 문제. 그런데 담보물권은 몇 문제가 나왔죠? 한 문제, 사례 한 문제, 저당권의 사례하고 여기하고 두 문제. 그래서 세 문제가 나왔죠. 세 문제. 31일 한번 봐봐. 31회를 보면 여기는 어떻게 나왔죠? 한 문제 중에 세 문제. 그 다음에 32회를 보면요,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왔죠. 세 문제. 그러니까 항상요, 이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 문제가 기본적으로, 세 문제, 네 문제가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은 너무나 쉬워. 공부가 쉬운데요, 여기에서 6문제가 나오니까 무조건 다 맞춰야 되죠.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총론 한번 봐봐요. 채권 계약 총론이요, 해제권까지 가고. 근데 해제가 웃기죠. 해제 한번 봐봐. 해제가요, 29회 때 30회 때 두 문제 나왔죠. 알죠? 이거 뭐냐, 제3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합의 해제 나왔죠. 31회 또 합의 해제 또 나왔죠. 32회 때 합의 해제 또 나왔죠. 어떤 미친놈이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 계속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중요한 것이면 계속 내야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응? 합의 해제. 이번 판은 안 나오겠죠. 3판, 3판이나 나왔는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요, 약관법이요,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몇 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어. 이제 앞으로 안 나오겠죠. 한 5년 동안은. 계약의 성립은요, 지금 나왔죠. 계속 나와. 계약 성립은 그냥 나와. 계약 채상활 지금은 논점이 없어서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뭐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죠. 계약의 종류가요, 재작년에 나오고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시한벽권은요, 연속 2년 나왔죠. 아니야, 한 번 나왔죠. 2년 나왔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하고 제3자령 계약이 의외로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3자령 계약이나 위험부담이 동시한벽보다는 공부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것은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요, 항변권은요,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아무튼 항변권하고 위험부담하고 제3자령 계약하고 해제권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계약의 성립,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제3자적인 계약 해제권, 이렇게요. 아마 왜 해제권이 합의 해제가 계속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이런 것을 유추가 가능하죠. 해제권이 워낙 사실 공부할 때가 그렇지, 공부할 때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해제권이요. 책 같은 거 보면 되게 난삽하게 쓰여 있어요. 다른 책을 보면 어떤 사람들 책 써놓은 거 보잖아요. 그럼 막 판례를 막 여기저기 써놔가지고 되게 난삽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한테 이 문제를 내기는 조금 부담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제는 양이 많으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합의 해제를 드립다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요, 그 다음에요, 강론을 봐봐요. 강론을 보면 일단 여러분요, 매매 일반에서부터 담보채권까지가 매매고요, 아니 환매까지가 매매예요. 그 다음에 교환하고 임대차예요. 그럼 임대차는요 32일 한번 봐봐. 한 문제 나서 30일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임대차는 2문제에서 3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30일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응?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해제에서 2문제가 나왔잖아요. 해제에서 지금 지금 2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10문제인데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매매에서 보면은요, 매매 일반하고 해서 매매에서 하나 나왔고, 또 우리 지금 좀 이따 풀 거예요. 과실수주권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하나 나왔고요. 담보책임은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환매가 나왔죠. 환매. 근데 환매가 미쳤죠. 31회 때 한번, 30회 때 한번 나오고 32회 때 작년에 또 나왔단 말이죠. 교환도 작년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환매하고 교환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B급 정도. 알겠죠? 교환 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환매가요 30회 때 한 번 나오고 32회 때 나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 계약금이 나오고 계약금 나와. 작년에 계약금 안 나왔죠. 올해 무조건 계약금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지금 보면 매매 일반에서 30회 때는 매매 일반에서 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요 담보책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매하고 교환이 계속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럼 이거 10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임대차가 올해는 임대차가 2문제가 아니라 3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임대차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보면은 30회는 지상물 매수, 부속 매수가 나왔잖아요. 지금 계속 지상물하고 부속물이 안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요 지상물하고 부속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동이 있느냐 아니고 뭐가 나온다? 동이 없는 전대차를 잘 봐야죠. 동이 있는 것이 이미 나왔는데 또 나오겠어? 생각 한번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이 없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내 말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지상물이나 부속물, 아마도 부속물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청구는 문제로 구성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지상물 매수청구는 그냥 내기는 어렵고 이걸 사례형 형식으로 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부속물은 비용상환 청구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내면 아주 간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보면 동이 없는 전대차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는 올해는요 동이 없는 것하고 부속물 매수 있죠. 그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안 나왔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요 조금씩 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작년 문제 보면 황당하죠. 약관법이 나오고요, 나오지 않는 약관이 나오고요, 교환, 환매가 나오고 교환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났단 말이죠. 세 문제가 일단 날아간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의 성립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항변권 하나 나오고, 위험부담 하나 나오고,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계속 3년 나와가지고요, 뭐 틀린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만, 그러고 나서 계약 강도 매매에서는 수량 담보책임만 딱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계약금이 나온다. 아시겠죠? 물론 담보책임은 또 나오겠죠. 이렇게. 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동이 있는 것과 동이 없는 것은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동이 없는 것. 계약금 반드시 본다. 계약금.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계약금이죠? 계약금은 30이 안 나왔었죠. 올해 무조건 나온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어. 봐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해약금이에요.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약정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할 수 있어. 써봐. 약정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할 수 있다. 약정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니은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를 지급했어?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면 해지했죠. 여기 해지하는 경우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에요. 해지했죠. 이것은 형성권. 여러분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일방적이니까. 그러니까요, 배액을 지급하고 해지했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공탁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공탁시킬 필요는 없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죠. 자, 니은은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약금이 수수가 됐어요. 수수가 됐다고 할지라도 만약에요,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채무 불행이 있죠. 그러면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미음은요,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자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 계약금 무슨 계약이죠?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있다 없다? 없죠. 계약금 계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를 못해요.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뭐를 해지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채무불행. 채무불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있을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요물계약인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럼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이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해지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은 해지를 못해. 알겠죠? 뭐로 해지한다? 채무 불행으로 해지해야 돼. 그래서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이요. 이렇게. 자, 유약자, 나약자, 수익자죠. 자, 1번이요.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갑하고 병하고는 뭘 한다? 요약자하고 수익자를 무슨 관계를 한다? 대가관계.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를 한다? 기본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1번 대가관계, 갑하고 병하고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부존재라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자신이 기본관계 뭐죠? 갑하고 을이죠. 기본관계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에게 거부할 수 없다. 왜요? 기본관계는 유효니까. 알죠? 유효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봐봐. 부부 사이가요. 뭘 했다? 둘이요. 남편이 뭐죠?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생명보험. 그랬는데요. 그런데 생명보험 들고 나서 부부 사이 이혼을 했어. 그럼 대가관계 형결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계약을 해약을 안 한 거예요. 해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보험사가요. 가만때요. 보험금 안 들어왔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혼했으니까 안 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혼 안 해서 또 보험금을 줘야지. 주기 싫으면 해약을 해야지. 그런데 갑이 만약에 사망했어. 그런데 이혼했는데 사망했죠. 수익자가 지금 변경이 안 됐어. 여전히 병이에요. 그럼 보험금을 누가 받아야 돼요? 병이 받아야지. 병이 보험금 달라고 했더니,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왔는데 둘이 이혼했다면서, 그러니까 못 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대가관계 흠결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 해지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지되면 병은 절대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무효 취소 해제.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 을은 병. 근데 을이 병에게 이미 굿부한 것이 있죠. 이미 굿부. 그것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3번은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라면 해제. 계약을 해제했죠.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어. 수익의 의사표시 하든 말든 갑이나 을은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나 채무불행을 이유로 취소나 해제를 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하든 말든 취소나 해제하게 되면 병은 아무리 선여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병이 지금 뭐를 했다고 그랬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그러면요 병한테 권리가 발생했죠. 발생하죠. 그런데 갑이요 을이 채무불행을 하니까 해제를 했어. 을이 갑이요 을의 채무불행을 로 해제를 했어. 을의 채무불행. 그럼 계약을 해제했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봐봐. 수익의 의사표시 후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을의 채무불행이 있다. 을의 채무불행. 그러면요 해제는 누가 한다? 해제는 갑.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손해배상은 누가? 병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는 갑이 하고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제는 누가 하고? 갑.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하고? 병. 해제는 누가 하고? 갑.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죠. 갑의 착오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되죠. 그러면 이 병은 절대로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보호 안 된다 이 말이지.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5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어떻게 한다? 을한테요 직접 청구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을 대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알겠죠? 대위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지만 뭐는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자, 제3자죠. 제3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제3자라면 그 기초문제 분석 들어보면 제3자가 나오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제3자는 뭐냐면 항상 이거예요. 해제에서 제3자는 여기는 해제를 하죠. 해제하고 나서 말소 청구를 하죠. 이 말소 청구를 말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하거든요. 원상회복.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하고? 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여기 봐봐요. 이거 보고 있어? 저기를 본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본 게 아니고 여기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어? 눈동자가요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병이 있죠. 아니 내가 쳐다보면 눈동자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요 전혀 안 따라와요. 알겠죠? 자, 여기 가면 이게요 등기 있죠. 등기가 여기서 뭐죠? 물권이죠. 소유권이요. 물권. 여기는요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는 안 돼요? 뭐는? 여기 뭐가 안 돼? 채권은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미등기 돼 안 돼? 미등기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돼 안 돼?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있잖아요. 제3자는 해제에서 제3자 아까 우리가 통정의 표시도 양만 많지. 아까 책 보니까요 유학지 봤을 때 어때요? 간단하죠.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표현력이 다른 것이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여기는 등기는 등기 물권이고 이건 채권인데 채권 압류 채권을 감면 안 돼. 등기 가등기라도 등기 대항요건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미등기 안 되고 대항요건이 없는 경우 안 되고 채권 안 된다 이 말. 그걸 찾으면 돼 지금부터. 해제 전후가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제 전이고 뭐 그럼 다 해제 전은 선악불문하고 해제 전은 선악불문이니까 따지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따지지 말고 뭐만 봐라. 여기 채권은 양수 그러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아 채권은 양수 안 된다고 해요. 채권 양수 채권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매매계약이에요. 매수명의로 등기되네. 등기 을이네. 근데 가압류네. 가압류 병이네. 가압류도 뭐예요?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죠. 등기 그러니까 돼.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라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라고. 아시겠죠? 여기요 채권은 압류 그러면 돼 안 돼? 되냐고 안 되냐고. 아니 여기 진짜로 대표자들 막 요즘 오늘 안 나봐. 얘 채권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대항요건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채권 안 되죠 당연히. 여기 채권 양수 채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뭐예요? 이전 등기 을합분 이전 등기 가압류였잖아요. 등기죠.
등기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요. 또 있어? 뭐 이렇게 많아? 괜히 많이 써놓으니까 설명할 때가 힘드네요. 자요. 소유권 이자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자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뭐를 안 했다고 돼 있어 지금?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는데 괜히 읽었네요. 미등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미음은요. 토지, 이건 재밌는 말이고 좀 이거부터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매수인 을이죠. 다시 저당권 등기를 경고하는 자 병이네요. 을하고 병이 둘 다 등기네. 여기도 등기고 여기도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3자가 돼. 아니, 일단 된다고 봐봐. 아니,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1번 계약을 했어. 그리고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을이 2번.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이 3번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을은 결국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죠. 결국은. 왜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첫 번째 계약을 했죠. 그럼 자기 거죠.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땅이 계약 해제가 됐잖아요.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은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건물에 산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이 있어. 산 사람?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지 땅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뭐가 지금 해제가 됐죠? 토지가 해제가 됐는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토지하고 건물은 같은 거예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서 토지에 대한 매매, 토지를 매도했다가 해제를 했는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우리가 건물은 해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뭐가 해제됐죠? 토지. 그러니까 토지가 계약이 해제됐는데 건물에 대한 매수인은 제3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제3자 이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봐도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먼저 항상 우리가 채권은 양수, 채권 안 되고 미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이 없는 거 안 되고. 자, 봐봐. 채권은 양수, 여기도 채권은 압류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뭐죠? 이전 등기하고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등기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여기도 등기고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 요건 된다고 그랬죠? 등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잖아. 그럼 더 이상 읽으면 안 되지.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어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안 돼.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 요건이니까. 여기는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건물을 매수한 사람, 토지가 매매돼서 해제가 됐는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그건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여기 등기죠. 등기를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 등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몇 번이죠? 몇 번? 3번. 뭐요? 옳지 않은 거요? 해당하는 자 그랬죠? 해당하는 자 몇 번이죠? 니은하고, 예. 자, 합의해제가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요.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죠. 원상회복 안에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합의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부가 이행이 될 때, 일부가 이행이 된 경우는 이행을 했으니까 찾아와야 되겠죠. 그때는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가 이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합의를 해지할 때는 언제나 알겠죠?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합의 해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행이 됐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합의는 뭐죠? 합의는 채무불이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합의는 채무불이랑 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합의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합의 해지. 여러분 해지랑 합의 해지 봐봐. 해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합의 해지는 오늘부터 장래 무효죠.
장래무효죠. 그러니까요, 오늘까지는 유효죠. 유효니까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는데요, 해제가 아니고 해지의 경우는 오늘까지는 유효거든요. 오늘까지는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까지 유효니까 반환할 의무가 있어 없어?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틀렸어. 왜냐? 지금까지는 유효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했다.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한 승낙은 뭐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합의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요, 5번은요, 여러분요, 이 묵시적 합의해제란 말이 뭐냐? 묵시적 합의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묵시적이란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되거나 포기,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우리가 계약을 더 이상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결여는 없다 이 말이죠. 또는요, 포기를 해야 돼.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포기되거나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이 장기간 방치돼야 돼. 그것을 묵시적 해지라고 그래. 여러분요, 두 사람이 있잖아. 한 사람은 돈 달라고 하는데 계속 돈 안 줘.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도 돈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합의를 해지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합의 해제는, 묵시적이란 말은 시간이 장기간 흐르면 무조건 묵시적이다 이게 아니고,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갈 생각이 없어. 계약 실현 의사가 없다 이 말이지. 또는 뭘 했다? 포기했다 이 말이지. 포기. 그러면서 장기간 방치해야지 묵시적 합의해제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아직 5번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이해됐나요? 그 묵시적 합의해제는 장기간 방치하면 묵시적이냐, 그게 아니라고.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장기간 방치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 계약 실현 의사가 없다. 계약을 실현할 것을 의사가 포기됐다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69번 옳은 것은 매매 계약은 유상상무 요물 아니에요. 낙성 분료식이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죠. 일부. 그럼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죠.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 봐봐.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는요, 딱 세 가지로 딱 해. 먼저 항상 대금감해, 그다음에 계약 해제, 그다음에 손해배상, 그다음에 제척기간. 알겠죠? 제척기간. 대금감하고 뭐를 뭐라고? 선. 그럼 해제는 누구만? 선이. 손해배상은 누구? 선이.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 제척기간은요, 선이는 언제?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언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안날, 한날 이렇게 얘기해. 이해됐어요? 알겠죠? 안날, 한날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봐봐. 대금 감액은 누구밖에 없어? 대금 감액은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을 해. 일부나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다른 말은 절대로 안 돼.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여기만 있어.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 없어.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해.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선이 언제부터? 안날. 그럼 지금 보면 돼요. 자, 대금 감액은요, 선의 매수임만 틀렸잖아요.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자, 매도인의 담보증 무과실이죠. 자, 무과실처입니다. 거기다 써. 매도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매도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매도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이 맞는 말이죠. 4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 매수인은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한다. 여러분 봐봐.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죠? 그러면 뭐를 거절한다? 뭐를 거절해요? 위험의 한도에서.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해야 돼. 위험의 한도. 전부가 아니고. 내가 봐봐요. 갑의 집에 내가 의리로 매매를 했는데 여기가 갑자기 가압류가 6천만 원짜리가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6천만 원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을은요? 이 을은 얼마를 거절할 수 있어요? 얼마를? 6천만 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죠? 자기는 잔금이 1억인데
1억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거절할 수 있다? 6천을 거절할 수 있다. 6천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전부 지급 안 그러면 대금 전부 아니고 위험의 한도에서 거절한다. 자요, 채무 이행에 관한 비용. 채무 잘 봐. 여러분요, 여기가 지금 바뀌었어. 원래는 여기 여러분 원본은 어떻게 돼 있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이죠. 매매 계약 써봐. 매매 쌍방이 균분 그다 써.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 매매 계약은. 그럼 저기가 뭐예요? 저기는 채무 이행이죠. 채무 이행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 이행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돼. 채무 이행이니까 채무자가 해야죠. 누가 해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 매매 계약. 채무 이행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채무자가 다르다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0번. 자, 갑은 그 소유 엑스토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을하고 계약 1번. 이건 이게요. 봐. 여기 보면 여기 목적으로 인도는 뭐죠? 인도하기 전에는 누가? 매도인. 인도 후는 누가? 매수인. 여기 매수인이고 과실 수치가 여기는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고 여기는 매수인이죠. 인도 이렇게. 1번. 엑스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대. 인도되지 않으면 누구 거다? 매도인이다. 매도인. 그래서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전되지 않죠? 매수인은 인도 의무 제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 왜요?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다? 과실 수취권이 누가 있다?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거든요. 인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인도되지 않았다 해서 자기는 잔금도 안 줬잖아요. 잔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있어. 뭐가 있다? 항비효권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래서 을이 물건을 미리 인도받았어. 미리 인도받았다. 줄거봐. 과실 수치. 하지만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자는 뭐죠? 이자는 지연배상이잖아요. 지연배상인데 지연배상은 언제요? 채무불이행일 때잖아. 채무불이행인데 여기는 지금 항변권은 적법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3번은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죠.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어. 그럼 매도인이죠. 특히 을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죠. 그렇다면 갑은요,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뭐 하면 되니까? 과실을 수취하고 있으니까. 과실을 수취하니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을 인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등기를 받았다. 등기 필요 없어. 등기가 뭐고 필요 없어. 등기는 절대로 필요 없어. 그런데요, 매매대금을 완주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여기 인도받지 못했죠. 우리 인도받지 못했죠. 그러면 누가 과실 수취한다? 매도인. 등기는 받았죠. 등기는 필요 없어. 매매대금을 완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여전히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갑이 수취한다. 과실은 갑에게. 항상 인도가 중요하니까.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을이 완납했어. 그럼 대금 완납하죠. 완납한 후에는 누가? 매수인. 갑에게 기소한다. 틀렸어. 누구한테? 을에게 기소한. 을에게.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자, 여러분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여기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을 막 길게 쏘니까요,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매수인하고 여기 매도인하고 있죠. 매수인하고 얘가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인도하기 전까지 누가?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등기를 필요 있어 없어? 등기는 불문해 뭐 필요 없어. 따지지 마. 알겠죠? 잔금을 미리 줬어. 잔금을 미리서 줬어. 그럼 어떻게 한다? 잔금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후는 매수인. 이렇게 잔금. 그래, 인도하고 잔금만 따지면 돼. 등기는 보지 마. 잔금을 줬냐 안 줬냐, 인도했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따져봐. 여기서 1번 인도 전은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
미리서 잔금을 지급했다. 잔금 받기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후는 매수인. 근데 여기서 잔금이다. 늦게 잔금이다. 늦게 잔금이다. 그러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이다. 이렇게요. 자, 늦게 잔금을 줬다. 그럼 이 사람은요, 매수인은요, 물건을 넘겨받을 거면서 과세 수취해놓고 잔금을 늦게 주면 이 사람은, 그럼 자기는 월세 받아먹고 잔금 늦게 주니까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은 인도받을 때부터 잔금에 대한 뭐를 줘야 돼요? 이자까지, 잔금하고 이자까지 줘야 돼. 이자까지. 알겠죠?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것이 여러분요, 여기에서 2번 같은 것이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나는 물건을 인도받았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했다? 이 물건을 인도받으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인도받으면 이자를 지급한다. 그럼 인도받으면 그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돼.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니 이게 문제죠. 그런데 나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 그건 적법행위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까다로워. 알겠죠? 의외로 예전에 이렇게 좀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70번이죠? 그럼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